나는 88세인데 지금 집을 엄청 보고 싶어. 어디든지 나가시고요. 예, 뭐든지 잘 잡수시고요. 맞아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오른쪽으로 한번 꺼내볼게요. This to the castle. Yeah.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근데 이쪽인가요? 투어라는 게 있습니다. 해리포터 영화나 책에 나온 모티브를 제공한 장소, 영화가 실제 촬영이 된 장소. 그래서 런던에도 장소가 그런 장소가 많고요. 이 에딘버러 역시 해리포터 명소 해가지고 조엘 롤링이 책을 쓴 엘리펀트 하우스를 비롯해서 저희가 요 샵 그리고 빅토리아 스트리트 이 골목 또 이 골목 끝으로 가면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곧 가게 될 텐데 그 수도원을 포함해서 그 책을 파는 서점까지 이 해리포터 이야기가 탄생한 그런 영감을 준 장소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전에 영국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 지금 런던 시장이 You got that pizza love. 이 수도원은 묘비가 아주 오래된 묘비가 이제는 더 이상 후손도 없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묘비가 많이 있는데요. 이 수도원 밖으로 나가면 왼쪽으로 지금 고가도로처럼 보이는 다리 위로 차가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저 거리가 저 차 왼쪽으로 이렇게 차가 가면 로얄마일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왼쪽 그 차가 있는 왼쪽 요 위에 조앤 롤링이 처음 아기를 데리고 글을 쓰기 시작한 해리포터 집필하기 시작한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뒤로 바로 이 그 수도원이 오래된 묘지로 가득한 이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앤 롤링이 글을 쓰다가 극중의 인물들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 이 수도원에 와서 산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묘비를 보고 극중 인물의 이름을 찾아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판타지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게 아니가요. 우리가 아이디어를 증폭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보고 다양하게 꽃을 피워서 판타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조앤 롤링은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판타지지만 판타지가 아닌 것처럼 마치 우리가 거기에 그 현실인 것처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사람의 이름을 쓰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사람들의 이름을 쓰면 그 판타지가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이니까 진짜 이름은 이름이지만 과거 200~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이름을 골라서 소설 속의 인물 이름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 자유시간에 이 묘비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인물들을 여기에서 픽업했는지 조앤 롤 Dann zählen aber auch Punkte, zum Beispiel das beste Stück oder den Chor und so weiter. Und wer die beste Aufnahme dann 맥고나걸 여기 있습니다. 맥고나걸 기억하세요? 네네네. 맥고나걸. 예, 맥고나걸이 근데 그 할머니 마법사 교수님이잖아요. 그쵸? 모자 이렇게 찌그러진 거 쓰고 나오는 예, 맥고나걸. 이분은요, 원래 이 스코틀랜드의 1900년대 초반까지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시인이었는데 이제 그 시를 쓰기는 했지만 시는 우리 보통 시는 아름답고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뭔가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를 사색하게 만들고 그런 장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시는 너무너무나 잔인하고 비극적이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유명은 하지만 내용의 뭐 어떤 문학성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한테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너무 잔인한 내용을 시로 써서 그랬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이분의 문학성을 높이 사서 우리 에딘버러 시의 유명한 시인이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묘비를 시에서 해줬습니다. 맥고나걸 여러분 한 분 발견하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였던 이 강아지가 자신의 주인이었던 존 그레이 경의 묘를 하루 종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 종일 지키는 것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14년간 지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도 없이 이제 맨날 야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겨울에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까 영하라서 추운 게 아니라 비 젖은 상태에 바람이 쌩쌩 부는데 서 있다는 게 엄청 고생스러웠을 텐데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펍이 있어요. 수도원 앞에 펍이 있는데 이 펍 주인이 얘한테 밥을 딱 하루에 한 번 주는 거예요. 근데 용케도 1시에 딱 여기 계속 있다가
펍 앞에 한시에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그래서 얘가 왜 이 시간에 늘 여기로 올까? 물론 배가 고파서 오겠지만 아주 한 번도 틀리지 않고 1시 정각에 에딘버러 캐슬에서 원어클락 건을 쏘면 그 대포 소리를 듣고 아, 밥 먹을 시간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펍 앞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4년간이나 이 시가 이 도시의 모든 주민들이 이 강아지를 돌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골목에 어두운 골목에 죽어 있는 걸 발견하고 이런 충견이 다시는 안 나올 것이다. 우리가 대만도 못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충견을 그 에딘버러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컬크야드 입구에 세워줬습니다. 봤을 때 해보면 내가 안달 정도로 높아요. 손이 잘 안 닿아요. 그래. 원전에 저기 가요? 키가 크시네요. 네, 닿으시는구나. 네. 연애 장소. 이 가운데 있고 하죠. 이 해리포터의 작가 조엘 alleyway to those off the gate at night. Security and management. 놓치지 않으려고 그들의 언어와 음악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굳이 노력하고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금 이곳에 작가박물관이 있어요. 이 스코틀랜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정신을 지배했던 문화적으로 지금까지 문화 강국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작가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가 중에 스콧 월터, 로버트 번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루이스 스티븐슨을 비롯해서 그 외에 많은 작가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지하부터 이렇게 쭉 있으니까 자유롭게 관람 잠시 후에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 골목에 들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에딘버러 캐슬부터 로얄 마일을 쭉 걷다 보면 골목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로드 그러면 보통은 차가 또는 다니는 길, 그러니까 과거에 마차가 그래도 다녔던 길을 로드라고 해요. 레인은 보통 마차는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수레 또는 말을 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을 레인이라고 해요. 클로즈는 사람만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탈 것이 다닐 수가 없어요. 난 이렇게 아는 게 많은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관광책에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 클로즈가 유난히 영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에딘버러예요. 그래서 에딘버러에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르막은 있고 내리막은 없다. 그래서 다시 오르막을 가다가 뒤돌아서 내리막을 갈 수는 있지만 오르막을 올라온 후에 내리막이 없어요. 내리막은 어떻게 돼 있느냐? 지금 골목 들어왔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꺾어져서 아주 급속도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예전에는 저런 계단이 없었어요. 그냥 벼랑이었죠. 지금은 계단을 만든 거예요. 그냥 벼랑이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 골목으로 들어오면 그냥 끝. 그러면 이런 주택 구조에서 누가 살았을까? 이거는 도대체 어떤 시대에 누가 이렇게 바보 같은 구조로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500년대에 메리 스튜어트 메리가 집권할 당시에 나름 잉글랜드보다 스코틀랜드가 상당히 귀족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왕궁을 비롯해서, 이 에딘버러 캐슬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문화적 그런 상품들, 왜냐하면 제가 메리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프랑스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프랑스 말 쓰고 프랑스식 옷을 입고 프랑스식 차를 마시고 그런 문화를 배우려고 하는 상인들이 막 모여서 집을 중구난방 여기다 져요. 짓는데 땅은 좁고 여기가 또 언덕같이 이렇게 산 언덕이니까 여기다 집을 또 더군다나 이게 안반으로 된 지역입니다. 집을 져요.
한 사람이 집을 지니 그 사람보다 좀 더 뷰가 좋은 데다 또 짓고 또 짓고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언덕에다 집을 져요. 그래서 1500년대에 이 에딘버러 시내가 건축 붐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런던보다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 정도로 붐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밑에 동네는 누가 사냐? 이게 집이 계속 올라가니까 뒤에서 보면 이 밑에는 지하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라운드 플로어지만 뒤에서 보면 지하가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 그 환경이 좋은 위층으로 올라가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그 집에서 하인으로 일할 수도 있고 파출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이 옛날에 번개탄 데워서 팔고 그런 거 아세요? 우리 동네만 그랬나? 그 저기 공장 갔다 올 때 왜 공장 갔다 온 언니들이 방이 골방이니까 구멍가게에서 연탄 이 미리 반절 태워놓은 거 그거 들고 가가지고 번개탄 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집이 냉방이니까 잠 몇 시간 자고 나가는데 이 24시간 연탄을 뗄 수가 없으니 잠자는 시간 몇 시간만 쓰기에는 이미 3분의 1 이 부잣집 언니들은 모르나 보다. 그런 동네도 있었어요. 그쵸. 나이가 너무 어려서 나이가 20대라서 그렇구나. 저는 그 세대를 이만큼 알아요. 아무튼 저 서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썼었어요. 그것처럼 1500대 여기는요 아궁이 지펴지는 벽난로 지킴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하려 그러면 부잣집 가까이 살아야 돼요. 부잣집이 외출했다 들어오면 바로 가서 장작을 지펴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몇 시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지펴야 되고 몇 시간에 한 번씩 재를 갖다 털어야 돼요. 그런 그 직업이 있었습니다. 파출부 비슷하게. 그게 이제 보통 남자들의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또는 마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 밑에 살게 되죠. 근데 그때는 이 건물 안에 뭐가 없어요. 난방시설이 없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양변기 모양의 요강이죠. 요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강 우리는 이쁘게 도자기처럼 만들었는데 얘네는 약간 좀 세숫대야처럼 크다랗게 엉덩이가 크니까 커다랗게 만들어가지고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이 커다란 대야만한 거를 뚜껑을 닫아서 어디다 놓느냐? 장롱 안에 놓죠. 왜냐면 냄새 나니까. 놀 데가 없잖아요. 개방해서. 그래서 장롱 안에 넣어놓으면 장롱에 여자들이 밤에는 살짝 들어가서 문 닫고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고 하인들이 그걸 버렸어요. 근데 밤에 자다가도 또 술 마시고 파티하고 그러면 밤에도 용변을 봐야 되죠. 겨울이 되었어요. 비가 막 옵니다. 엄청 추워요. 밖에 도저히 못 걷겠는 거야. 보통은 캐슬이나 이런 한 곳에 그 팥이 있어요. 그 오물을 담는 거기다 하인들이 가서 부고 와서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춥고 어둡고 하인은 없고 어떻게 합니까? 창을 열고 부어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 어떻게 되나요?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른다. 그러면 저 아래 동네 사는 동네 이런 곳에 예를 들어 여기서 부었어요. 이게 저기에 가서 꽉 차가지고 저기는 이렇게 차올라요. 오물이. 그래서 영어로 화장실이라는 단어를요 루라고 합니다. L-O-O. Where is your loo? 화장실 뭐 레스토랑 같은 데서 Can I use a loo? 이렇게 얘기해요. 루가 화장실이라는 뜻인데 이 루는 1500년대에 고급 문화는 무슨 문화? 프랑스 문화. 프랑스 언어. 귀족들은 다 불어를 썼어요. 제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글리스루 라고 하면서 창문을 열고 냄비를 부어요. 그 팥을 오물을 붓습니다. 이건 뭐냐면 물 내려간다 라는 뜻이에요. 물 내려간다. 그래서 이제 시절이 발달을 해서 화장실이 생겼어요. 수세식 화장실. 처음 생긴 화장실은 어떤 거예요? 변기가 있고 줄을 당기는. 줄을 당기면 그 위에서 뭐가 내려와요? 물 내려간다. 그래서 루예요. 영어로. 근데 그 말을 지금도 그렇게 루라고 일상 언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어에서 나온 말이고 이 지역에서 높은 동네인 사람들이 참아. 미안하니까. 물 피해라. 사실은 똥 피해라 이 소린데 부으면서 물 내려간다 싹 쏟는 거예요. 그런데 1700년대 중반이 와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 이 도시는 오물의 도시, 전염병의 도시가 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 걸려요? 이 아래층에 살던 사람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번지잖아요. 전염병이라는 건 번지잖아요.
우리 집에 하인이 음식도 하러 오고 불도 지피러 와야 되는데 전염병을 갖고 못 오잖아요. 생활이 불편해지잖아요. 다른 도시에서 하인을 고용했어요. 그럼 얘네가 또 전염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염병 걸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격리를 해야 돼요. 격리를 그런데 병원에 그런 시설도 없고 돈도 들고 다 같이 어떻게 하느냐? 클로즈에 들어가게 하고 양쪽에서 벽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벽을 긁으면서 사라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저희 어저께 필링하우스라는 데서 식사했어요. 세인트 자이스 성당 앞쪽에 그 옆에 보면 메리스 클로즈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토대로 메리라는 상인이 지은 집의 클로즈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고스트 투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골목길들이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거.